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전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국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이 규제 완화와 민생 법안 처리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여야 원내 대표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대표적인데 이게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촉진의 기초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규제 프리존 지역 특구법은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뤘습니다만 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약속이니만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 분리 규제 완화법 처리가 무산되면서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다른 법안까지 그냥 딱 막혀버렸습니다. 한 보름 전쯤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돼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까지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동이 걸린 겁니까? 그 시작이 이제 지난 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물리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인터넷 전문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고여있는 저수지에 물꼬를 트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국회 처리를 요청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이제 8월 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쟁점 법안 처리에는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 인터넷 전문행 규제 혁신법, 또 규제 프리존법, 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런 등등 그 동안에 이제 쭉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일괄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29일 날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재윤경 의원 등이 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을 하게 되면 이 재벌의 어떤 은행 진출에 대한 길이 열린다라고 이제 강하게 어떤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당론 노력을 채택하는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 처리가 좀 어렵게 됐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그렇게 이제 상황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했고 청와대에서 있었던 원내대표 회동에서 뭐 통과를 합의까지 한 상황인데 그런 법안이 일부 뭐 강성 여당 내부 반발로 무산이 됐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빈손 국회가 됐는데 어떻게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좀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 박사님? 네, 이 문제는 여당 입장부터 듣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당이 이걸 지금 합의를 못 지켜서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이 쟁점 법안이 있는데요.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뭐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그리고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통과를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은산분리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여상에서 당론이 이제 좀 되지 못한 법이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요 대통령께서 통과를 지시를 하셨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법안 자체라는 게 그냥 통과, 비통과 이게 아니라 그 법안에 대한 세세한 조문 하나하나까지 법안 소위 심사를 통과해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세부 조항에서 일부 이제 이러한 그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충돌을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사실 여당 내부의 그러한 갈등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훨씬 더 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같은 경우에는 ICT 기업을 중심으로 각 이 은산분리라는 것이 산업이 금융자본까지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은행을 만들어서 자기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인터넷 은행이 생기게 되면서 ICT 기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번에 뭐 네이버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그럼 이것들을 대기업이 아닌 ICT 기업 중심으로 그대로 끌고 가자라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것들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되게 되면 기존의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대기업 그리고 다양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기업 그 거대 기업들에게 은산 분리를 조금 이제 열어주는 예.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재윤경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의 사금고가 또 다시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가장 급한 법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었을 겁니다. 예. 상인들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그들에겐 피말리는 전쟁이 되어 왔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궁중독발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기본적인 이유는요. 이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럼 이거 패키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예. 다른 법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걸 처리를 안 해주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었고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조금 전 안타까웠던 게 예. 의원들 간에 합의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 이제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군요. 생각해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 박사님. 우선 이 김빈 전 대변인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고쳐드려야 되겠어요. 예.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닙니다. 요청한 거. 요청을 했죠. 아, 예. 예. 어떤 대통령이 국회한테 지시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김 대변인 설명하신 대로 예. 이 은산분리법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대기업까지 확대하자 그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배제라고 맞습니다. 법안에 명시하자 그랬잖아요. 예. 그걸 놓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치열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예. 협상의 결과 대기업 배제라고 하는 단어는 빼고 ICT 기업 중심으로라고 법안을 놓자고 해서 절충 타협된 겁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예. 법안이 다 이렇게 여야 간에 협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구 하나를 갖고서 며칠 밤을 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안 하나를 갖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쟁점 법안 여러 개를 예. 여당은 여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고 야당은 야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이것들을 패키지로 엮어서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하는 게 통상적인 거죠. 늘상 사실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해서 여야가 패키지로 합의한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당은 여당 의총에서 인준 받아야 되고 야당은 야당 의총에서 인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한국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았어요. 임대차 보호법 그런 식으로 길게 하면 건물주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반대 많았어요. 지지층에 이 항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민생 관련 법안이라면 처리하자. 이게 한국당의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제동이 어디서 걸렸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걸린 거예요. 예. 은산분리법 대통령이 요청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절충안까지 만드는 이 법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럼 그 책임을 왜 한국당이 묻습니까? 이런 경우야말로 집권당의 원내 지도부가 예. 능력이 없어서 대통령의 요청사항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까지 끝낸 사안을 예. 자기네 당 의총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여당 원내대표는 예. 자리를 내놨습니다. 이게 열린우리당 시절에 천정배 원내대표가 예.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오랜 여야 간의 협상 끝에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을 만들었는데 의총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날 원내대표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예. 정말 초유의 사태고 예.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예.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별로 문제의식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책임을 자꾸 한국당과 야당에 떠넘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 행태죠. 예. 자, 여야가 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합의했었던 민생 법안이죠.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처리도 무산이 됐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합의가 되지 않은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만이라도 8월 중에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절대 악인 양 공세를 펼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의 목을 죄는 임대료를 두고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네, 국회에서 정말 많은 새해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 법안이 빨리 좀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하나만 딱 빼서 통과된다는 게 대한민국 국회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민생과 관련된 법안만큼은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5명의 면면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직책을 맡게 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담스럽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6년 이상 이제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는데요. 여야 반응은 역시 또 엇갈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떤 폭넓은 인재 등용보다는 자기 사람 중심의 인재를 등용한 인재풀의 한계를 보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바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반면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적소적재의 개각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일자리와 활력이 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체감 또 심기일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번 개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5분뿐만이 아니라 차관급 인사도 중폭으로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자, 두 분께서는 이번 개각 짧게 좀 논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청와대는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심기일전이라는 단어로 이번 개각을 설명했거든요. 그건 국면 전환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그 국면 전환은 주로 경제 민생 정책과 관련돼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민생 경제 파트가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 그러면 과연 경제 민생 관련 분야가 제대로 정말 전면 개편이 돼서 심기일전의 계기가 됐느냐?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개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추천된 이 후보자들 중에 여성의 면면이 많다고 하는 맞습니다. 것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예. 그리고 과연 여성, 남성 떠나서 이번에 추천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적합한 품격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 앞으로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해야 될 문제고요. 예. 그러나 이번 개각은 청와대에서도 설명하듯이 국면 전환의 필요성 때문에 예. 그동안 쌓여왔던 개각 요인들을 정리해서 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경제부처를 전혀 손대지 않은 산자부 장관의 경우는 경제부처 이 개각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예.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각이겠는가? 예. 그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 심기일전 내각 개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방향에 결을 같이 하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관료 출신의 산업부라든지 뭐 이런 내부를 국방부나 이 내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을 뭐 보훈이나 관계나 뭐 그러한 것들보다는 실력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은혜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도 국회 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소통과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장관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국정감사라든지 이제 국회랑 소통할 일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 임명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 내각이 30%가 유지가 됐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에서 봤을 때 지금 국내 3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3%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들이 이제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성 내각은 30% 이상을 유지하겠다. 이러한 것도 저는 의미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임명이 되었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 통과 후에 이 장관들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그러한 혁신을 이뤄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산적한 문제도 있지만 뭐 내년 예산안도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쳐 있고 또 정기 국회가 열리니까 새로 임명된 장관들께서 뭐 조직을 좀 잘 장악을 해서 일 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